반갑습니다. 우리 SKC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이제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2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서 미국 또한 공휴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짝 이제 쉼표가 찍혀지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하지만 제가 이 주말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SKC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밤새 좀 외국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모아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 드리면서 또 차트에다가 선을 그으면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차트에 줄을 긋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긴 연휴가 껴있을 때는 한 번씩 이런 차트를 또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러한 내용들 준비를 해왔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뭐 팟캐스트 듣는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SKC 이런 모멘텀도 있었구나, 인사이트 넓히시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주말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 고심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떼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해 보시고 SKC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잊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가 정말 좋은 게 이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이러한 외국 기사들도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26년 2월 5일 날 또 등재된 기사인데, 유리기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AI 가속기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실리콘과 유기기판으로 만들어진 ABF 기판 같은 경우는 열팽창이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패키지가 물리적으로 휘어지는 왜곡이 발생을 하면서 미세한 상호 연결선에 대한 수율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의 반면에 유리 같은 경우는 열에 대한 안정성도 기존의 유기 물질로는 재현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보다 압도적인 평탄화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 유기 기판보다 3배 더 평평하면서 지금 고급 리소그래피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세 회로 구현 시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서의 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극도의 평탄성 덕분에 2나노보다 더 낮은 초미세 배선층을 깔 수가 있으면서 유리 같은 경우는 유전율도 낮은 절연체로 신호간에 대한 간섭까지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이 AI 반도체, 이 ABF 기판 정말 열심히 버텨와 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칩이 어떤가요? 대면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로는 D램이 계속해서 적층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이 휘어지고 머피지 현상이라는 쭈글쭈글거리는 플라스틱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현상들을 이제는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ABF 기판 그동안 잘 사용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차세대 아키텍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전력 소모량인 거죠. 지금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열팽창 개수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 전력 소모를 30%에서 최대 50%까지 절감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호 전달 속도를 지금 40% 이상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 같은 빅테크들이 SKC 앱솔릭스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최초 기업이면서 현재 조지아 공장에서도 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맞춤형으로 AI용 실리콘 유리 기판 샘플에 대해서 공급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2026년 말까지 하이엔드 패키징을 시장에 공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구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LG노텍이나 이제 삼성 전기의 기술력 추격을 걱정을 하시는데, 속도 면에서는 이미 SKC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고, 지금 SKC 같은 경우는 투트랙 방식을 공개했죠. 임베딩 방식과 이제 논 임베딩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임베딩 방식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유리기판 내부 코어 내부에다가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같은 수동 소자들을 직접 심어버리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채택을 하되 논 임베딩 방식으로 시장 상용화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이 임베딩 방식 같은 경우는 핀 표면에 대한 공간 확보가 더 많이 되어서 CPU나 이제 GPU의 메모리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AI 가속기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로 끌어줄 수 있는 비결이면서 칩과 소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나노미터 단위로 단축이 되고 신호 손실 또한 줄어들면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죠. 거기다 이제 임베딩 방식이 시장에서 왜 주목을 하냐면은 임포터저 중간 기판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패키징의 25%의 두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D램에 대한 적층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고성능의 HBM이 탄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고성능화된 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율과 미세 크랙에 대한 기술적 난제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SKC가 논 임베딩 방식을 시장에다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임베딩 방식 같은 경우는 AMD나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품질 테스트까지는 종료가 되고 각각의 고객사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미세 조정 기간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텔이 제온 6 플러스 유리 코어를 도입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세대 이제 루빈 칩 플랫폼 역시 유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기판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SKC 같은 경우는 기존 일본에만 의존을 하고 있던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 수직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TGV 유리 관통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미 샘플링 단계에서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우리 SKC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SKC 어떤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화학 사업에 대한 스프레드를 줄이고 있고, 지금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영업 매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말레이시아 이 공장에 대한 증설로서 일회성 현금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25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폭을 키웠지만 이게 이미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후 26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적은 더 이상 악화되기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해외 기사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지만 우리나라 기사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우리 주주님들, 특히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주식을 업으로 하는 저도 해외 기사를 찾아야만 유리기판에 대한 소식을 겨우 몇 가지 건질 수 있는 정도인데, 주식이 업이 아니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SKC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코멘트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1월 3일 같은 경우도 우리 SKC가 이제 본격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현재 우리 SKC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에브리띵 랠리 여파로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투매가 나올 경우는 유리기판 sek터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정규장 중에 시장가의 절반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SKC의 주가가 13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고가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13만 6,800원으로서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잘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4만 원 전고점을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아쉬워하는 주주님들이 계실까요? 결과론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가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영향이나 매크로 쪽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SKC한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영상보다 빠르게 저희 코멘트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알림 쏴드리고 있고, 이걸 보면서 뭐 또 텔레그램방, 유료방, 소통방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이런 거 운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버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제 채널 성장에 지금까지 이바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저와 함께 SKC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강프로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우리 SKC에 대한 특이 사항들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SKC를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추천주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게 저희 코멘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 이제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19일 정규장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9일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또 코멘트를 하나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코멘트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직통 문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SKC 발송해 주셔도 되고, 자동 문자 발송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문자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송하기만 눌러 주시면은 SKC에 대한 특이 사항과 함께 강프로의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 채널 성장에 이바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저의 인사이트 싹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서 SKC한테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래서 빠졌구나,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바일이 아니신 플랫폼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폼 링크 클릭하게 되면은 설문조사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설문조사 이후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연휴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SKC에 대한 또 코멘트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SKC를 주봉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패턴 중에 이 삼각 패턴 자리에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과거 차트로 확인을 해보게 됐을 때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 음운대 파란색 구름 하단에서 차트가 형성이 되고 여기를 돌파해 줄 때는 한 번씩 시세 분출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월봉으로 보게 됐을 때도 음운 하단에서 차트가 형성이 되고 음운을 돌파하는 캔들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시세 분출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수렴 이후에 긍정적으로 이격을 좁히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최소 차트상 이제 3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급상승세에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연휴가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늦지 않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차트에다가 항상 이렇게 줄을 긋고 여러분들께 무언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과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 차트에서 선을 긋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 연휴 동안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차트에 또 선 긋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았고, 모든 연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SKC 코멘트 받아 가시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의 직통 문의 번호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동 문자 발송 링크 클릭하면은 3초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셔서 연휴 끝나기 전에 저희 코멘트 받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9일 개장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SKC에 대한 차트 움직임들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멘탈 케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연휴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 강프로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